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윤창중은 오늘도 대구의 전통시장,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에 들렀습니다. 칠성시장에 들러서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내자라고 대구 시민 여러분에게,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벌써 2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들, 그리고 멀리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 윤창중의 외침에 아주 깊은 감동을 느끼고 저를 알아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부둥켜 안고, 때로는 함성을 지르시고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다. 역시 애국심은 피보다 진하다. 이념과 가치는 모든 것을 초월한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 윤창중은 제가 비록 경상도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니지만 박근혜 대통령을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것을 호소하는 데 대해 너무나 큰 감동과 공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여기는 대구의 전통시장인 칠성시장입니다. 지나가시는 분들께서 차를 멈추고서 경적을 울리시고 창문을 열어서 윤창중을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중심인 대구의 민심인 겁니다. 대구의 민심은 지금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감옥에서 구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지 못하는 상황에 너무도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은 박근혜 대통령이 불과 임기를 1년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서 이처럼 감옥에 가두는 데에 가장 앞장섰던 인물이 배출된 지역이 바로 대구, 경북이요 부산, 경남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경상도 국민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의 딸이신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신세가 됐는지 너무도 안타깝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지나가는 차에서 경적을 울리고, 지나가는 차에서 문을 열어서 지금 바로 옆에 지나가시는 분들께서도 저를 알아보시고 윤창중 화이팅을 외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민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현재 금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습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묻어두고 지나갈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황당한 착각인지를 지금 대구 칠성시장 이 건널목 앞에 한번 서 계시면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는 그냥 묻고서 지나갈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번 와보십시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나경원 대표, 한번 여기 칠성시장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자유한국당이 묻어두고 넘어갈 수 있는지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감옥 안에 불법 감금되어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제1야당이면서 선거 때마다 보수 우파 정당이라고 표를 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과연 이것을 못 본 척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지, 그러고서도 총선에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 국민들을 향해서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지, 한번 이 칠성시장에 한번 와서 한번 서보십시오. 지금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민심은 거대한 화라산이 폭발하기 전처럼 지금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 저류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할 수 있느냐. 제발 좀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화면 잘 나가고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지금 지나가신 분께서 지금 윤창중을 향해서 잘 좀 해달라.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하루빨리 감옥에서 나오실 수 있게끔 어떻게 무슨 좀 방법이 없느냐라는 정말 들끓는 분노이고 참 애끓는 호소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은 완전히 나몰라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친이계를 물론이고, 박근혜 친박계이면서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던 자들, 한마디로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못 본 척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을 권좌에서 무너뜨리고 촛불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 그 문재인 정권을 세운 대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러시아 군대의 폭격기가 대한민국 동해 울릉도 독도 상공을 침범하는 사태까지 이뤘습니다. 중국의 공군 폭격기가 대한민국 울릉도와 독도를 공격하는 이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해서 불과 2년여 만에 대한민국 안보가 지금 어느 정도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 독도가 일본 영토인데 왜 대한민국이 공군기를 출격시켰느냐라는 그러한 억지까지 부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이가 집권하고 2년 만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친중이었고 친러시아였고 반미였고 반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친중 친러 외교 정책을 펴왔던 문재인은 지금 대한민국을 이런 국제적인 고아로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폭격기가 지금 독도 우리 영해를 침범했고 완전히 휘젓고 다녔고, 중국 공군 폭격기가 독도에까지 날아와서 휘젓고 다녔지만 미국은 완전히 모른 척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안보의 현 주소입니다. 한미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 틈을 비집고 일본이 대한민국을 겨냥해서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고, 이 틈을 비집고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미국이 대한민국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눈치를 챈 러시아가 가장 먼저 독도 상공에 공군 폭격기를 보내고, 또 여기에 주짓사라 중국 공군 폭격기가 독도 상공,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6.25 이후 가장 심각한 안보 파탄 사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대구 경북 국민 여러분,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에게 저 윤창중이가 묻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감옥에 가두고 문재인을 세운 대가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더 발전했습니까? 지금 질성시장을 와보십시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질성시장에 한번 와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와보십시오. 오히려 IMF 때보다도 더 암흑한 경기 침체 현상 아니겠습니까? 이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감옥에 가둬서 문재인 정권을 세운 그 대가를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지금 톡톡히 겪고 있는 겁니다. 깨어있는 국민이라야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지금 자신이 반일 감정을 조장해서 자신의 정권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가지고 대한민국 헌법을 개정해서 그들이 바라는 연방제 통일로 하겠다는 그 야심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험이 부족하고 학문적 이론이 부족하고 막연한 열정만 갖고 있는 젊은이들을 자극해가지고 지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불매운동으로 어떻게 일베 반도체 공격을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의 오른팔이라고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의병활동을 하자, 죽창을 들자, 죽창가를 부르고 의병활동에 나서자,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것은 이건 친일이다 라는, 정말 18세기 19세기 대한제국이 멸망할 때에 바로 그러한 유치찬란한 반일 감정 선동으로 지금 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절대 넘어가서는 이제는 더 이상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고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후회를 하고 있습니까? 또다시 감성에 넘어가서 막연하게 일본의 대한민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에 대해서 친일이냐 반일이냐는 캐캐묵은 그러한 프레임으로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문재인을 도와줘서는 안 됩니다. 한일 관계를 파탄냈을 경우 어떻게 대한민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어떻게 분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도 깨닫고 이런 세력이 다시는 정권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번에 값진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네. 자, 윤창중 대표님. 예예. 그동안 한 2주가 가까이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현장에 예예. 우리 사이 보수 네. 대표적인 우리 대구 시민들을 현장에 직접 만나보셨지 않습니까? 예예. 윤창중 대표님께서 서울에서 계시면서 예. 느꼈던 대구에 대한 어떤 생각, 예. 우리
현지에서 느끼셨던 게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네.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서울과 수도권 저의 그 생활, 그 50년 동안 제가 활동과 생활 근거지를 삼았던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생활을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지가 지금 정확하게 한 달 하루가 됐습니다. 저는 제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이른바 TK 민심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그 애달픈 그 동정 여론이 제가 서울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간절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너무너무 잘못된 거다. 이런 것에 대한 거대한 각성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정말 역시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는 자유주의 우파는 대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큰 참 후회를 하고 지금이나마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그런 애달픈 이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에 대한 이 분노는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단언하건대 이번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대 문재인 간의 혈투라고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불과 임기가 1년도 남겨놓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어느 부분이 법률적이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헌법 정신에 따라서 잘못됐는지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서 지금 감옥에 가둬가지고 무려 33년이라는 사실상 종령, 신형을 때린 이 문재인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또한 문재인에 의해서 이 참혹한 탄압을 받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는 그 민심이 총선에서 폭발할 것으로 봅니다. 이건 틀림없을 겁니다. 제가 한 달 하루 동안 이 대구 경북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느낀 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문재인은 너무너무 가혹한 독재자다. 이런 것이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 완전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침묵하고 있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대구 경북이고 부산 경남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 그대로 금배지를 달고 있고 그들이 다음 총선에서 또다시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이 대구 경북 부산 경남의 이 민심을 대변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의 그 민심의 저류 속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은 너무 억울하고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너무 가혹하고 너무 참혹하다, 너무 잔인하다는 게 지금 민심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탄핵 때에 대한민국 이 나팔수 언론과 박지원, 김무성, 유승민이가 현혹시켰던 그 가짜뉴스, 그 거짓말에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국민들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들을 우리가 흔들어 깨워야 됩니다. 이들을 흔들어 깨우기 위해서 윤창중은 서울 수도권에서의 50년 생활 무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대구에 내려와서 탄핵은 가짜 탄핵이고 이건 인민재판이고 마녀사냥이었다. 이걸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고소하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어떻게 불과 2년 전에 억울한 일을 우리가 잊자고 하겠습니까? 이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국민의 양심이고 상식인 겁니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과연 옳았느냐 잘못된 거였느냐, 이것은 인민재판이었느냐 아니면 민주주의에 따른 당연한 거였느냐, 여기에 대한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네. 문재인 100대면 되네. 예. 문재인 100대 내가 찍어줄게요. 문재인 100대 내가 째볼까? 바로 째볼까? 예. 방송하는 저 흥분해가지고 하시는데, 바로 째볼까? 예. 바로 씨발로 막 수지고 바로 수지고. 예. 한 마리 징기뿐은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한 마리 징기뿐은 일이 아니다. 한 마리 지금 이제 술을 드신 분이 아주 흥분해가지고 지금 이제 문재인에 대해서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데, 예. 그 물 좀 드세요. 물 좀 드시고, 예. 방송 좀 해야 되니까 물 좀 드세요. 예. 자,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예. 진실을 보도를 하고 거짓 언론, 이 종북 주사파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하는 거짓 언론 때문에 네네. 많은 국민들이 탄핵의 진실을 몰랐는데 그 대체 매초로서 예. 뉴미디어 우리 윤창중 대표님께도 하고 계시는 윤칼세 예. 이런 유튜브 우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네네. 많은 국민들이 이제 진실에 접근을 하고 있고 예.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의 그 민낯을 제대로 그 가짜 뉴스가 아닌 네. 팩트로서 파헤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지금 현재 우리 우파 유튜브에 대해서 네네. 종북주사파 정권의 그 홍위병이라고 할 수 있는 예. 공중파라든가 종편을 통해서 네네. 가짜 뉴스 생산자로 예. 지목을 하고 예. 또다시 지금 국민들을 포도하고 있는데 네네. 이렇게 우리 우파 유튜브가 네.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는 데에서 우리 윤석열 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 해결 방안이 무엇인지 예. 지금 문재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경계하는 것이 유튜브 방송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대한민국의 공중파 그리고 신문, 기성 언론들, 그다음에 종편은 모조리 단 하나의 예외 없이 문재인 나팔수 방송입니다. 심지어 지금 대구 경북의 모든 언론도 완전히 문재인 나팔수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재인 정권에 추악하고 또 무능하고 또 이 가증스러운 부분을 대신 나서서 가려주고 옹호해주고 하는데 혈안이 돼 있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는 것이 우파 유튜브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뭐냐면 완전히 이 더불어민주당 세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우파 유튜브를 탄압할 수 있을 것인가에 완전히 혈안이 돼 있고, 그 명백한 증거가 뭐냐면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가 3년이 남겨 있는 상태에서 임기가 3년인데 2년밖에 하지 않았는데 1년을 임기를 남겨두고 갑자기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물러났습니다. 물론 이 사람도, 이효성 이 사람도 절대 보수 우파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물이 아닙니다. 좌냐 우냐 했을 때 이 양반은 아주 극좌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까지도 지금 방송통신위원장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언론의 추측이 뭐냐면 유튜브에 대해서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건 사상의 자유이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유튜브에 대한 탄압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다가 물러났다는 것이 바로 지금 방송
네. 됩니까? 네. 예, 예. 그러니까 방송통신위원장이 그 사람의 정치적 성향은 극좌라고 보일 정도였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에 앉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퇴하도록 했다는 것이 지금 언론의 보도입니다. 그 정도니까 대한민국 보수우파 이 유튜브에 대한 탄압이 어느 정도 지능적이고 교묘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한쪽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우파 유튜브들이 뭔가 대단히 이상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창중 칼럼시당 TV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의문이 드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지금 윤창중 칼럼시당 TV를 운영하면서 유튜브가 왜 이러는가? 왜 이렇게 노출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컨대 이런 거죠. 윤창중이가 연설만 하면은 그 연설에는 광고가 붙지 않는다. 이건 아주 일반적인 지금 경향입니다. 또 유튜브 조회수가 굉장히 이상하다. 그럼 조회수가 왜 작게 나오느냐? 그건 노출이 작은 게 아니냐? 이게 지금 우파 유튜브들의 공통적인 그 문제점 제기거든요. 이상하다 이거죠. 조회수가 왜 이렇게 적게 나오느냐? 이걸 지금 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장수 씨 같은 경우는 심지어 그 MBC의 어떤 프로에 의해서 완전히 난도질을 당해가지고 어제 MBC 앞에서 항의 집회를 했다는 소식을 제가 접하기도 했습니다. 저 윤칼세의 경우도 이게 너무너무 이상하다 이거죠. 예컨대 방송을 해가지고 그 방송 프로를 유튜브에 올리면 그게 업로드에서 사라집니다. 이게 사라진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윤칼세 TV를 그러니까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볼 수 있는 그 빈도를 노출을 줄이면은 조회수가 적어지겠죠.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고, 이런 의혹 제기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유튜브들, 보수 우파 유튜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좌파 해커들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예컨대 제가 페이스북을 4번이나 완전히 해킹을 당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비판만 하면 제 페이스북이 완전히 블랙아웃이 되는, 계정이 폭파되는, 그걸 제가 4번이나 겪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해커들을 막을 수 있는 최고의 그 전문가로부터 페이스북을 다시 계정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이거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우파 유튜버들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이 세력을 찾아내야 됩니다. 예. 박 대표님. 네. 이 정도에서 마칠까요? 예, 예. 한 가지. 예, 예. 오늘 또 뭐 속보라 할까요? 뭐 예. 한 가지가 들어왔는데. 예. 어제 그 내한한 그 존 볼턴. 그렇죠. 백악관 안보 보좌관이 아하. 문재인이도 만나지 않고 음흠.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원내대표를 만나서 네네. 한국에다가 예예. 핵미사일을 배치하겠다라는 아하. 선언을 했습니다. 아하. 네, 이게 뭐 우리 자유우파들로 입장에서 봤을 때 네네. 아주 굉장한 희소식이죠. 네. 네. 그 역시 존 볼튼이 대한민국에 들릴 때 우리 대한민국 언론들은 뭐라고 했냐면 한일 이 관계의 거중 조절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여기에만 포인트를 포커스를 맞췄는데 역시 존 볼튼이 대한민국에 온 이유는 뭐냐? 북한 핵 절대 김정은이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 한반도에 미국의 전술 핵을 다시 재배치할 수밖에 없다는 통첩을 하러 온 겁니다. 정말 너무나도 이 명쾌하고 이게 바로 트럼프입니다. 이게 바로 트럼프예요. 지금 트럼프는 완전히 이중 전략이죠. 좀 더블 스트래티지죠. 김정은에 대해서는 계속 김정은을 칭찬하지만 지금 존 볼튼을 시켜가지고 이게 김정은가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1%도 없다. 따라서 뭐냐면 존 볼튼이 문재인을 만나지 않은 건 뭐냐면 문재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건 얘기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거죠. 아베를 시켜가지고 문재인의 항복을 받아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경제 보복 조치인 거죠. 자,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LG전자가 사용하는 그 반도체의 핵심 부품을 일본으로서는 수출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가 뭐라 하면 그런 것을 우리가 절대 우위를 범했던 점유당했던 그 부품을 우리가 자체 생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는데 그러기 전에 대한민국 이 전자 반도체 산업은 완전히 폭삭 망해버립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현혹인 거죠. 언제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의 핵심 부품 산업을 우리가 따라가 가지고 그것을 수입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존 볼튼이 온 건 뭐냐면 저 윤창중도 눈이 강조한 거죠. 이 김정은이가 핵을 개발할 가능성은 핵 개발을 중단하거나 과거 핵을 폐기할 가능성은 단 1%도 없다 이거죠. 그렇다면 어떡하냐? 미국의 전략자산 핵무기를 다시 완전히 끌어오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이 독자 핵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지금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미국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인 존 볼튼이 방한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뭐 예컨대 문재인을 만나지도 않고 지금 나경원을 만났다는 얘기는 자 한번 얘기를 들어보자. 우리가 지금 미국이 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들여오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거기에 같은 보조를 맞춰줄 수 있느냐? 지금 이걸 지금 물어보러 온 거예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앞장서야 됩니다 이건. 근데 또 눈치를 보고 아마 또 뒤로 미적미적 할 수가 가능성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죠.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게 존 볼튼이 자 우리 전술 핵을 다시 들여오겠다 하면은 그건 전 국민이 앞장서 가지고 이걸 쌍수를 들고 환영해 줘야죠.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네네. 네, 오늘 장시간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저 윤창중 그리고 이 번개시장 또 이 대구를 대표하는 아스팔트 우파 이믹선 교수 그리고 저를 도와주고 계시는 많은 이 자원봉사들과 함께 2주째 대구 전통시장을 돌면서 지금 27일 제24차 윤창중 정치학교 홍보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장소는 대구 동구 복무동 이시아 폴리스 안에 있는 섬유박물관 2층 다목적 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 대구 경북 그리고 부산 경남 국민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서울 대전 경기도 춘천 강원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
이 KTX와 SRT라는 그 놀라운 교통망을 통해서 많은 참석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중심 세력의 총궐기대회가 7월 27일 오후 6시 대구에서 열립니다. 여러분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